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긴 했는데, 한중일 3상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9일 날에 조금 공개를 했는데, 하필이면 시장이 굉장히 밀려 내려가는 그 시장이다 보니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좀 큰 주먹게 나와주면서 같이 양봉의 모습으로 좀 연출되는 흐름이 나와줬죠. 다행이긴 하죠.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완벽하게 새로운 약은 아니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과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쪽의 특성을 갖고 있는 뭔가 DNA라든지 이런 쪽에 과연 이 약이 잘 맞는가를 임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했던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연구는요, 기존 항경련제 치료제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한중일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6주 동안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르마메이트 400mg 투여군의 발작 감소 비율은 42.6%로 이 약보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높은 거죠. 예전 약보다. 그러니까 월등히 높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작 완전 소실률 같은 용량 기준으로 해서 무려 52% 정도에 달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졸음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부작용이 크거나 그런 건 심각한 건 아니었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혁신 효과를 인정받았던 치료제였고 그게 동북아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가를 좀 임상을 한 거고 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SK바이오팜이 직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돈을 덜 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판매에서 마일스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판매량 그러니까 하나에 100원에 팔면은 몇 원은 내가 로열티로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한다?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미래 전략 논의를 했다라고 좀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럽, 캐나다, 중남미 등 8개 파트너사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아시아 쪽도 분명히 들어오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일단은 2029년도에 매출 10억 달러를 가겠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출도 꾸준하게 늘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SK바이오팜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어떻게 된다?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매분기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죠. 이런 것들도 아니죠. 매분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1분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2분기에 떨어지고 3분기에 올라갔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분기 꾸준하게 1분기에는 100원 2분기에는 적어도 105원 그 다음에 3분기에는 1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2026년, 7년, 8년, 9년 이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거 지금 이중바닥인가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105,000원 라인을 돌파해줘야 돼요. 이게 이중바닥이고 이 추세 라인에 저점의 추세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105,000원을 돌파해서 눌림까지 받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우리 요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보자. 설혹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한다? 내가 약간의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해보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도 될 거예요.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보시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것도 수백 개의 뉴스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200개, 300개, 400개 그걸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즉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것들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 14일이죠. 14일 토요일인데 탄핵에 대한 그 가부가 다시 한번 투표로 이뤄질 건데 지난주에 이제 국힘이 여기에서 이제
투표를 안 했어요. 예,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14일은 아마 투표 참석을 할 건데, 이거를 참석을 한다고 해서 뭐 찬성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참석은 할 겁니다. 투표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핵이 가결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물론 이게 가결이 안 되더라도 하야든 탄핵이든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이 물러서는 쪽으로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5년 한 번씩 오는 대선인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우후죽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야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조만간에 이제 막 눈도 내리고 여기저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길 것 같은데, 저희도 짧고 굵게 이벤트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도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조금 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대선까지 엮여서 올라온다? 굉장히 좀 판티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산타레일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